소개를 드릴게요. 저분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복수도 많이 차고 2018년도에 사실 5개과 협진 수술을 제가 2번이나 받았어요. 수술실에 3번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게 이제 내가 회복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이게 효과가 없어. 근데 사실 6개월 얘기했었거든요. 길어야 1년. 난소암으로 다 전이가 됐으니까 흉부까지. 근데 다 그 난조질을 하고 자르고 진짜 아니 난소면은 산부인과에서 난소만 제거하면 되는데 지금 보호자 같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옛날 머리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노래가지고 정말 지금 이제 완전 180도 달라진 이제 내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올해부터 제가 가고 있어요. 7년이 넘었는데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보여도 잘 기력이 없어서 걷지도 못했었고 근데 좀 이렇게 차분하게 너무 휩쓸리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 지금 여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틈새 치료 해주는 거. 교수님이 저는 그때 처음 힘들었을 때 여기 간 걸 잘했다고 그랬으니까 회복을 못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응급실 가기 전에 여기서 처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괴롭혀야지. 도움을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아파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좀 소개를 할게요. 의학적으로. 원래 온발이 난소 복막전. 그러니까 난소암인데 복막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 안에 내부 장기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뭐 폐도 있고 그걸 이렇게 막이 싸고 있어요. 막이 싸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암이 그 막을 뚫고 오래가지고 그 막하고 피부 사이에 암이 터져 있는데 복막전이는 보통 우리가 이제 파종성전이라고 해서 우리를 파종하면 씨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곳곳에 이렇게 잘잘 퍼져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완치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항암을 하시잖아요. 항암을 하시면 먼저 주사로 맞거나 약을 드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주사로 맞거나 약을 드시면 뭐 주사를 맞으면 바로 이제 혈액 속으로 항암제 성분이 들어가니까 상관없지만 약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가 되고 결국은 이제 피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항암제 성분이 녹아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지고 온몸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까지 가야 됩니다. 암세포까지. 근데 복막에 있는 거는 이 씨푸르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혈관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항암제가 그 암세포한테 도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막전이는 이렇게 항암제를 해가지고 효과 있을 확률이 10%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나이팩이라 그래가지고 배에다 구멍을 뚫어요. 피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복막하고 저 피부하고 사이에다가 항암제를 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반짝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자주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소암이 복막전인데 그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2가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복막에 암이 있으면 그게 난조 커지고 복수가 생겨요. 복수가.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왜 배가 부르지 해가지고 검사해서 복막전이를 아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항암 효과가 없으면 다시 복막에 있는 암이 커져가지고 복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복수가 생겼을 때는 항암을 하고 잘 들어가서 복수가 빠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항암이 안 들어가는 복수가 생기면 항암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까 이제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예후라고 하죠. 예후가 보통 6개월 미만이에요. 예후 6개월 미만인데 저분 지금 7년차 되신 겁니다. 7년차. 그래서 저분이 주치의가 서울대 교수신데, 지금은 이제 3개 대학이 이때 서울대 교수신데, 당신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기적적이다고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교수가. 예, 그런데 아까 이제 저분이 하는 게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의사들이 도와주시고 그랬지만 이제 의사들이 보통 기적적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교과서로 치료했는데
치료 범위를 넘어서는 거지. 예? 아무리 치료를 해도 뭐 1년 아니면 2, 3년이면 돌아가실 분인데 7년 이상 되니까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어떤 힘이 있냐 그러면 아까 전에 현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존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이 현재잖아요. 지금 시간 개념으로. 그러면 지금 말하는 순간에 과거가 되버리죠. 지금 자꾸.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는 거는 기억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과거가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불행한 느낌을 만약에 갖는다면 과거가 대부분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불행한 느낌을. 근데 과거가 막 내가 엄청나게 행복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대부분 우리가 안 좋은 기억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미래라는 거는 오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미래가 기대가 아니면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존이라는 걸 뭐냐 그러면 과거도 무시하고 미래도 무시하고 지금만 집중을 하자. 예? 지금 이 순간만 내가 최선을 다하자. 즐겁게 살자. 예? 이게 현존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이제 아까 이제 표현이 좀 다르지만 맥락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에만 내가 최선을 다하자. 어?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지금 7년까지 오신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오늘 저분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아직은 7년이라는 건 기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기적적이지만 그래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이 더 높으면 여기 한 차원만 더 높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오는 거 플러스 무슨 말씀이 되시죠? 저 개인 농담입니다만은 저 자신도 항상 그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저희 예가 쪽에 5분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제가 그 우리 예가집 가족력 쪽을 따른다면 제가 중풍 아니면 암 둘 중에 하나가 병이 오면 올 거라고 제가 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한 20년 전에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어떻게 뭐 할 건가 어쨌든 뭐 한의사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까지 왔어요. 이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법도 하고 약도 만들어보고 다 했는데 현실적인 벽이 있더라. 현실적인. 그러다가 그 한 7, 8개월 전, 한 7, 8개월 정도 되겠죠. 7, 8개월 전쯤에 그 치유라는 개념이 있잖아. 치유. 우리가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치유라는 개념. 치료라는 건 선생님들이 뭐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뭐 항암 방사선을 이렇게 치료한 거고 그 의학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몸이 건강으로 회복되는 걸 치유라는 거예요. 치유. 그 치유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우리가 뭐 기적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내면에 그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그 내면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제 좀 체계화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접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한 7, 8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설명드리기가 못해가지고 몇 개월간 계속 강의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현실화했는데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2, 3일이죠. 2, 3일 전에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문자로 보내드린 게 동영상 다 보셨나요? 요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그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림프종 말기암 환자였어요. 림프종 말기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여명이란 말 아시죠? 여명이 하루 남았다. 그래서 이 온몸에 암이 퍼졌고 모든 장기가 부전, 움직이지 않는 상태.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의사가 여명이 하루 남았다고 진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이제 혼수 상태에 있을 거 아닙니까? 혼수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체 이탈이라는 거죠. 영혼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영혼이 이제 우리 몸을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이 이탈하는 걸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인사체험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인사체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혼으로 이제 자기 몸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표현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너가 지금 여기 올 때가 아니다. 다시 이 현상에 너 몸으로 돌아가서
너가 할 일 있으니까 좀 더 하고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까 몸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영혼으로 이제 벗어나니까 엄청나게 몸도 홀가분해지고, 그 다음에 그 황홀감 같은 그런 기분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고 너희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다시 너 몸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뭘 깨달았냐면, 아, 육체가 내가 아니구나. 쉽게 말하면 영혼이 내구나. 네? 영혼. 육체는 아까 말한 대로 옷이다고.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고, 또 하나는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육체의 몸으로서 왜 암이 걸렸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거요. 괴로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거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다시 몸으로 돌아가면, 아,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낫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암이 걸린 이유를 알았으니까. 예, 그런 생각으로 다시 육체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혼수 상태에서 그 사람이 깨어난 거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혼수 상태가 그 한 30시간 정도 유지가 됐다네요. 자기가 영혼으로 있고 몸 육체가 분리돼서 자기가 영혼으로 있던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의사들 기록에 나와 있겠잖아요. 혼수 상태에서. 그래서 30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모든 암이 사라졌어요. 예, 모든 암이 사라지고, 그걸 의사들이 홍콩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들이 이거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몸이 완전 그 회복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CNN 인터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 사항을. 예. 그게 이제 그걸 우리나라 그 유튜버가 어떻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환우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도움되게 이제 그 영상을 찍은 건데 그걸 저 3일 전에 제가 발견했어요. 3일 전에 발견했는데 일단 그것도 제가 발견한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들한테 맨날 말로만 설명하면, 예? 공감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선생님들한테 들어보시면, 제가 왜 선생님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가, 이제 느껴질 거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고 했을 때, 이 나, 대부분 이제 육체적인 몸이 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육체와 따라서 뭐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기억, 어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에고다 이 말이에요. 에고라는 것은 내 몸과 생각이 나라는 생각이 에고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다 이 말이죠. 자아인데 그러면 이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아는 내 몸하고 생각, 마음 어떤 그걸 이제 큰 틀에서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 그 자아가 대비되는 참나가 있다. 참나.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병이 나니까 이 몸에서 참나가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떨어진 걸 경험할 때 언제 경험하시겠어요?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실 때 자연히 경험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물학적으로 돌아가시 직전에 혼수 상태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참나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참나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우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는데 스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이 에고를 벗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스님들이 그 10년 이상 이렇게 명백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은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 요것과 요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자아라는 개념과 참나라는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에고라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나서 의사와 환자로 만난 이유는 이 육신의 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저하고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의미를 다시 또 좀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병이라는 건 뭐냐?
아픈 게 병이 아니에요. 병이라는 거는 이 육신의 몸에 기하고 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기분, 이런 말 아시잖아요? 기분이 좋다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흐르는 에너지라고 해요. 한의학에서 기라 그러는데, 에너지라는 비물질적인 걸 총칭해서 기라 그러고, 우리가 물질적인 거, 몸에 느껴지는 요걸 혈이라는 거예요. 혈. 뭐 침도 해당될 수 있고, 피도 해당될 수 있고, 뭐 살도 해당될 수 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을 총칭해서 혈이라 그러고, 비물질적인 에너지적인 걸 기라 그러는데, 기하고 혈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됐을 때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환이 안 됐을 때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생긴 게 만약 머리로 나타나면 두통이 올 수 있고 배로 나타나면 복통이 올 수 있고 우리 몸에 혹이 생기면 그게 종양이 될 수 있고 그 종양에서 나쁜 놈은 암이라고 좀 좋은 놈은 양성종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하고 혈이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기는데 그러면 기하고 혈이 완벽하게 순환이 되면 자연적으로 병이 없어지겠죠. 이런 좀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아까 그 아니타 무르장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몸이 없어지니까 몸이 없으면 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상태에서는 이분이 엄청나게 가벼운 뭐 행복감, 즐거움, 이걸 느낍니다. 이게 참나의 속성입니다. 참나의 속성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서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제가 명상을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요즘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눈만 뜨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아니면 숨을 조금만 들이쉬면 이 상태로 바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순수의식 상태에서 몰입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뭐 행복하다 그럴까요? 뭐 어쨌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을 내가 24시간 지속을 해버리면 이 육체에 있는 병은 자연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의 상태에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내 몸의 기혈이 완벽하게 순환이 되는 걸 느껴버리면 내 몸의 기혈이 완벽하게 순환이 되면 내 몸이 없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참나라고 아까 말씀드리자. 참나를 아는 게 중요한데 참나를 아는 방법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니까 대충 머리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다르게 체험을 해봐요. 아, 이게 참나구나.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명상이라는 방법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100여 명 우리 병원에 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건강하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을 하기 위해서 원장이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맨날 강의라고 이러는데 1도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1도 관심 없는 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예고, 자기 생각, 예고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내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본성은 내가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이게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몇십 년간 나라고 해서 지배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현재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때 깨달으냐? 이게 거의 죽음의 경지 왔을 때. 뭐 병이 뭐든 죽음의 경지에 왔을 때 이것이 자연 호로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게 나구나. 이게 진정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고라는 거하고 참나라고 배웠을 때 이건 가짜인 거예요. 내 몸, 내 생각은 가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가짜를 원하겠어요? 진짜를 원하겠어요? 진짜를 원하잖아요. 진짜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여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이유가. 저는 선생님들한테 여기 앉아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이 원장님 여기 의자에 앉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분이 오늘 안 오셨네. 근데 제가 편하게 그냥 앉아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 종교적으로 뭐 어떻게 전혀 의무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불교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오로지 선생님들이 환자로 여기 오셨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길 저는 원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제가 공부를 했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사람은 여명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랬죠. 하루밖에 안 남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좋아졌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여명이 지금 추측할 수 없잖아요. 그럼 원장의 방법이 뭡니까? 그럼 방법은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열면. 이게 뭐 돈 드는 방법도 아니고, 뭐 고통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믿어야 얽매여 있으면 아직도 항암이 최고인 줄 알고 수술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아까 이 여성분,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분이 과연 항암을 했으면, 뭐 항암을 받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명이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뭐 자연스럽게 안 거지만, 저도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암을 쉽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해왔어요. 근데 이제 눈에 보였잖아요. 이런 사례가 실제 나타났잖아요. 이게 허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신여사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꼭 제가 오시라는 거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이제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으로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현존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아니타 무르잔이 그 동영상을 보셨다니까 몇 번 더 보셔서 저 방법이 아니더라도 아까 많이 왔어요. 우리 신여사님 같은 경우 그 기적을 이루고 계신 분이니까 조금 더 그걸 체계화해요. 네? 체계화해서 한 단계 더 높았어요. 이제는 의사가 신여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할 정도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우리 신여사님 나중에 서울대 교수 우리 신여사님 이제 1년에 한 번씩 봅시다. 검사만 하고 오세요. 이 단계도 있잖아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어요. 오늘 편하게 예답인데 저분이 개모임을 하는가 봐요. 부부들 간에 개모임을 하는데 이병헌 전에 저 전병원에서 제가 환자 한 분을 뵌 거예요. 환자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그 병명이 뭐였죠? 여기 횡경근 육종암. 육종암. 그분이 이제 육종암을 진단받고 의사가 항암을 하라니까 항암이 무서워가지고 항암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급격히 몸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어. 이병 바로 전병원인데 오셨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항암도 하고 막 머리도 깎고 이렇게 씩씩하게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고 본인도 이제 그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시겠다고 항암을 하나 받으셨어요. 항암을 받는데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기공도 하고 상책도 하고 뭐 이러셨는데 급격하게 그 효과가 항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암이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완전 사라져버렸죠. 완전 관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관해가 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제가 암도 사라지고 그랬으니까 몇 개월 만에 예례로 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계십시오 이랬더니 양평에다가 집을 하나 사신 거예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공기 맑은 데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갖고 와서 이제 외래로 치료를 좀 받으면 좋겠냐 이런 식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있다가 오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만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셨는데 불과 한 1, 2개월 네,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다시 재발이 됩니다. 재발이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보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지인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한 번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저분한테는 그런 거 저 마음속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표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좀 여기 좀 오래 좀 머무르시면 좋겠다. 하셨어요. 이런 분이 또 계셨어요. 한 분이 집이 양평 있어요? 폐암 환자신데 폐암 사기 환자세요. 그게 이제 10몇 년 되신 폐암 사기 환자가 그 당시에 그분을 뵀을 때 가장 오래 살아도 3년.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을 봤을 때 아주 오래 살아 3년, 보통 2년.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해서 독한 약만 쓰거든요. 독한 약을 쓰면 6개월 쓰면 더 이상 못 써요. 뭐 내부 장기가 다 녹아내려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처음 할 때인데 혜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실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의욕이 좀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개발한 약도 있고 저래가 피하면 이런 약도 있으니까 좀 드셔보십시오 이랬더니 콧방귀를 안 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이튿날 가서 또 한 번 그랬더니 또 콧방귀를 껴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은 이제 그분한테 인사만 드리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 생각이 제가 살짝 스쳐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뭐한 1, 2년밖에 못 사실 분을 내가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스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한 1,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분이 원장실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원장님 제가 원장님이 죽으라고 나 죽는 신음까지 할 테니까 저를 좀 이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CT를 구워가지고 CT를 그 컴퓨터에서 노트북에 돌려가지고 볼 정도 어떤 의학적인 지식 일반인인데, 예?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재발이 좀 자기 생각보다도 암이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차십대에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뭐 오늘부터 뭐 이 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농담사 5년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5년을. 예. 그렇죠. 그래서 저쪽 병원에서 제가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제 옮기게 된 거죠. 여기 옮겨가지고 2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5년 차가 된 거예요. 근데 원장실에 오셔가지고 큰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자기가 원장님 오늘이 5년째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큰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 제가 농담쇼. 그럼 앞으로 제가 5년 더 보장할 테니까 저걸 더 들으세요. 이런 거죠. 그분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명절 때도 집에를 안 가셨어요. 명절 때도 집에를 안 가고, 그분이 경제적으로 3인실에 계셨는데, 그럼 다른 분이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자기 혼자서 3인실 쓸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오셨대요. 사모님이 오셔서 여기서 명절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명절 때는 집에 좀 다녀오시죠. 이랬더니, 집에 갔을 때하고, 여기 계속 있을 때하고 자기 마음 상태가 달라요. 네? 마음 상태부터 다르다, 그분이. 네? 그거 이제 몸소 하시는 거죠. 우리 신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결 아닌 비결인데, 여기서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는 걸라고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어 집에 가서도 뭐 맨날 내가 등산하고 좋은 데 가시면 되겠다고 생각하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자세로 계시면 자연스럽게 되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를 더 얻으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참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런 거예요. 참나가 별게 아닙니다. 뭐냐면 아까 이분이 내 몸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영혼 상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영혼으로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라는 건 비물질적인 거잖아요. 비물질적인 상태로 자기가 있으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육신에 있는 기혈이 완벽하게 순환이 되고 네? 완벽하게 순환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내 몸이 눈을 뜨든 뭐 감든 기혈이 완벽하게 순환이 되면 내 몸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네,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이제 그걸 의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순수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내가 보면 순수식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선생님들 앞에 앉아서 내가 눈 뜨고 이렇게 있지만 내 의식은 지금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의식이 확장돼가지고 우주 의식으로 바로 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 있으면 몸이 안 느껴져요. 그 몸이 안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기혈이 우주 기혈하고 완벽하게 공명이 되죠. 공명. 그럼 그 상태를 내가 24시간 유지가 되면 여기 있는 몸은 한순간에 좋아진다. 정상적으로 좋아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비유를 두면 우리가 뇌파가 있잖아요. 뇌파 측정할 수 있잖아요. 뇌파를 측정하면 우리가 베타파라는 게 있대요. 베타파는 뭐냐면 우리가 좀 깨어있을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어 활동했을 때 우리가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 그게 베타파가 된다. 근데 베타파에서 조금 내가 그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 예? 편안한 상태로 있으면 그게 이제 알파파가 된다. 알파파, 베타, 알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상 상태에서 우리 세타파가 된다. 세타. 그 명상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숙면 상태. 예? 그럼 그걸 이제 델타파가 된다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감마파라는 게 있다. 감마파. 그 감마파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기쁨이 넘쳐요. 막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막 희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희어는 눈물을 흘리고 뭐 감동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감마파 상태라. 그 선생님들이 치유 기적이 올라오면 그 단계를 한번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저번에 내가 강의 중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원장실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감마파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순수의식이라고 해서 이 참나의 상태에 선생님들이 그 과정을 한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중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참여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예? 그 과정을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 과정. 그 과정을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고요한 상태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고요한 상태를 갖다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잠잘 때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아직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그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많은 게 달라져요. 내가 그 의식 상태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보면 나에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 여기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안 일어난다. 그 느낌을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즘 끌어당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끌어당김. 예? 끌어당김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의도를 그쪽에다가 원함을 두고 나서 끌어당기는 건데 이 순수식 상태에서 자면 그 의도마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립니다. 모든 자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들게요. 이제 이분도 이제 이런 말을 하시던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순수식 상태에서 의사가 내 주치의가 나 병을 나아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 단계에 올라가 버려요. 그 단계에 올라가 버리면 내가 항암을 해서 내가 나을 건지 아니면 항암을 안 해서 좋은 건지 그걸 알아보는. 그러니까 항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항암을 받아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항암을 받게 되고 항암을 받아서 내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가기가 싫어져 버리고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비유 치면 내가 항암을 받으러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으러 우리 병원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데 셔틀버스가 고장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려요. 2단계로. 근데 지금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그게 좀 기적이든 신비한지 그러지만 그게 기적이 신비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기를. 그래서 이제 그까지 가면 너무 좀 이제 나간 거고 이게 이제 삶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고 선생님들이 아까 말한 건강을 회복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병원들 다니시니까 그럼 원장님 나 뭐 병원 치료를 안 해요, 뭐 방사선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시더라도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네. 예? 그쵸? 예.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예?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항암 효과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게 나중에 보세요. 네. 나중에 CT 찍고 나서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의사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항암이 잘 받네요라는 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이 되죠? 예?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암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
그러더라도 곤고히 예? 아주 저 고요한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 머리 말고요 마음속에서 한번 저기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항암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나옵니다. 울림. 우리가 이 뇌 있잖아요. 머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머리에서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마음에서 판단합니다. 내면이라고 해요. 마음 속에서 그 편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울림에 따라서 그게 저기 판단이 되면 그게 거의 100% 정확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왜 입증이 됐냐면 이 심장에서 이 감각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뇌보다도 심장에서 뇌보다는 심장에서 그 감각기관 500배가 더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힘이라고 하는 어떤 이 심장에서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얻으면 실패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쳤을 때 내가 아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면의 힘에서 여기서 내가 물어보면 거기서 응답이 오거든요. 마음속에. 그랬을 때는 훨씬 그게 정확도가 높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편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다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느낌이 와요. 느낌. 가슴이 예를 들면 좀 미하게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한다 그러면 그 느낌이 좋은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그게 좋은 느낌이면 그게 예스고,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좀 먹먹하다. 먹먹하고 좀 까라하진다. 이러면 노개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마음속에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한번, 과연 내가 항암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 보시는 게 훨씬 그게 합리적입니다. 의사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점심 드시고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원장실에서 우리가 명상을 시작합니다. 이걸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여럿이 하면 시간이 나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조르셔도 돼요. 조르셔도. 왜 그러냐면 제가 침 놓는 거 이상한 좀 에너지를 드리거든요. 여기다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어놓은 공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우리 병원에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맑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약간 생명숲으로 생명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 거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최근에 와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가 기운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요. 이해하고 오셨으니까 선생님들도 이해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선생님들이 남을 이해한다는 생각을 하면 훨씬 2배 이상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명상이 만약에 몸에 좋다고 느끼면 그 다음은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제가 이제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고 나서는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요. 친구 만나봤자 별소리 하고 술 먹고 맨날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명상하니까 그 명상에서 오는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혼자만 있으면 그냥 명상모드 들어가고 아니면 예를 들어 유튜브에 좀 필요한 거 좀 보고 이게 몸에 딱 체계화가 되버리면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시야가 완전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식에 대한 전환이 완전 달라지고 평상시에 우리가 대했던 게 완전 달라지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건강 목적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마음하고 몸하고 머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돼요? 몸하고 마음. 머리하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마음 시스템이라고 그러자고요. 마음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마음으로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참나라는 입장에서는 영혼, 의식,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화. 예? 이게 참나 의식인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 보니까 마음하고 의식을 좀 혼용한다. 혼동해서. 그런데 우리가 몸하고 연관되는 건 전부 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하고. 그러면 마음은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만약에 생각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생각을 내가 하면 내가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생각이 안 돼야 되는데 그래도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의식은 몸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몸에 떨어져 있어요. 의식.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박 원장이 화를 내는 게 박 원장이고 의식이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대해서 참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생각은 뭐냐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은 의식이 하는데 이제 비유하면 우리가 라디오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라디오. 그럼 라디오는 중앙에서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라디오가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라디오가 소리를 낸다고 해서 라디오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전파를 쏘아주지 않으면 라디오가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라디오와 같은 기능이에요. 의식이라는 중앙에 전파가 있어요. 의식.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이렇게 전파를 쏴주면 내 몸에서 머리에서 정기적 신호하고 화학적 신호가 일어나요. 네? 정기적 신호하고 화학적 신호가 일어나서 내가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외부 순수의식에서는 아주 좋은 전파만 보내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수신하는 과정에서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 매우 경험적으로 무의식의 경험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갑자기 뺨을 딱 때렸어. 나 뺨을. 그러면 뺨을 때렸으면 내가 아프다는 생각이 내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내 기분이 나쁘다는 게 저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뺨을 때렸다는 조건에 의해서 무의식에서 저장된 감정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무의식 상태에서 그 저장된 정보가 없다면 뺨을 때렸는데 감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그러니까 이 생각을 8단계로 나눠 불교에서 8단계로 나눠는데 1에서 5단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오감, 눈, 코, 귀, 입, 촉감 요게 오감입니다. 그럼 육감은 뭐냐? 육감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오감을 총칭해서 그걸 통합해서 느껴지는 게 육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육감으로 보니까 뭐 기분이 어쩌다 뭐 이런 육감 있잖아요. 그럼 칠감은 뭐냐? 그걸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칠감은 에고를 칠감이에요. 에고식.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그 식, 그게 칠감이에요. 칠감. 그럼 팔감이 뭐냐 그러면 알아야식이라고 하는데 팔감은 우리가 말하는 게 잠재의식. 잠재의식에는 그게 뭐 종자라는 표현을 썼던데 잠재의식에 종자라는 게 그 심어져 있는 그 종자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적인 정보. 예? 아까 옛날 뭐 무의식 막 기억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종자의 씨앗이 알아야식 안에 숨어져 있는데 그 종자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만나면 그게 이제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트가지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그 종자를 없애는 것. 종자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면 어떤 조건이 오도 감정이 안 올라오겠죠. 누가 뺨을 때려도 예를 들어서 끝나잖아. 누가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주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종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종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와도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알아차림. 예? 내가 화가 났다는 것, 생각이 났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 그럼 누가 알아차리냐? 의식이 알아차려. 의식이. 그러니까 나의 참나가 이 에고적인 나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걸 알아차려버리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이 화남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려버리는 순간 이게 소멸돼. 그러면 내가 화날 일이 없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뭐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조건에서 화가 났겠죠. 왜냐면 종문자가 100%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가 자꾸 대뇌해져가지고 끊임없이 화가 난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계속 미운 감정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확산이 돼가지고 내가 힘들고 힘들면서 또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한데 이게 내가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알아차려버리는 순간 알아차려지는 상황에서 그 미운 감정이 사라져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작용이 훨씬 덜 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종자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바로는 안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르쳐드린 게 있잖아요. 예고라는 나와 참나라는 나가 이렇게 있는데 예고라는 나는 아까 그 몸하고 마음, 생각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고 참나는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의식인데 그러니까 의식 상태에서 항상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요것마저도 없다고 생각하면 완전 궁극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생각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제 좀 쉬워지죠. 알아듣기 쉽고. 생각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참나 상태에서는 생각마저도 없는 거죠. 이 참나는 보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이 참나는 의식이니까 우리가 이 몸은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은 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생각 이런 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라는 거는 오감이 없잖아요. 오감이 없으니까 본만 있는데 눈이 없으니까 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본다는 생각은 없는 거죠. 본다는 생각은 없고 본만 있는 거죠. 의식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계세요. 몸이라는 게 그 경험의 도구다. 이 몸, 경험의 도구라는 표현을 쓰는 도구, 예? 도구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좀 더 쉽잖아요. 네. 참나에 대한 도구.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아까 아니타 무르자니도 그런 표현을 쓸 건데 우리가 이제 3차원이라고 했잖아요. 3차원. 3차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공간이 있는 게 3차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의식은 이 비물질이잖아요. 비물질이 3차원 공간에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건 비물질이잖아요. 이 비물질이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단 말이죠. 시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근데 아니타 무르자니가 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니까 시간은 일직선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더라는 거죠. 이 의식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 공간이라는 개념이랑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입장에서는 시공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이건 개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 상태에서 자기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혼 상태.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여러 번 생을 경험한 게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야. 여러 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생을. 한 번 산 게 아니라 7번인가 살았다는 경험을 이 사람이 자기가 동시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환생인 거죠. 환생. 여러 번. 예, 그러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생님들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육신몸으로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을 해요? 내 의지대로 얼마나 경험할 수 있잖아. 이 참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판단 분별에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의식 차원에서는 판단 분별이 없으니까 좋은 경험도 없고 나쁜 경험도 없고. 이 의식은 아마 이 4차원 세계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제가 뭐 안 죽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구나라는 게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3차원의 세계에 사니까 3차원에서는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개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원래는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 전등이 불빛으로 보면 여기에 좀 형체가 있잖아요. 네. 응? 형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 형체를 만든 게 뭡니까? 전기줄로 인해서 전기가 와가지고 형체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 몸도 우리가 이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이 형체가 뭘로 구성된다 그러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형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감은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니까 저게 이렇게 자꾸 막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라고 상상하지만 이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에너지가 응축돼가지고 내 몸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명상을 오래 하게 되면 이 내 몸이 에너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 에너지로. 그럼 여기 에너지로 모여져 있구나. 그럼 에너지로 모여져 있다면 내 몸이 안 느껴집니다. 몸과 명상 몰입을 하면 내 몸과 마음이 안 느껴집니다. 그럼 몸과 마음이 안 느껴지면 뭐겠어요? 엄청나게 몸이 가볍겠잖아요. 예? 가볍고 편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우주 기운하고 내 몸하고 완벽하게 공명이 됐을 때, 기혈이 완전 순환됐을 때 그런 느낌 느껴집니다. 그럼 그 상태만 지속이 되면 이게 암이라는 건 아까 말한 이분 같은 게 일주일 만에 없어졌다잖아요. 그리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저 말을 믿지 말고 이제 이 실제 체험한 사람 이 사람 말을 믿으시라.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없으시면 마치셔도 되고 우리 선생님 오래니까 힘드신데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그러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